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과잉염증 반응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요. 면역 물질이 오히려 죽음을 부른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중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과잉염증 반응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희철 교수와 생명과학과 정인견 교수 연구진은 중증 코로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과잉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김성환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최준용, 안진영 교수, 충북대병원 정혜원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면역학에 10일 게재됐습니다. 과잉염증 반응이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도 불리는 증상인데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이 물질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경증 질환만 앓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환자들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심한 경우 사망하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특히 중증과 경증 환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 반응이 중증 환자에게서만 특징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페론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착한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동 연구진은 인터페론 반응이 코로나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과도한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등 그야말로 배송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거래가 많다 보니 그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디지털투데이는 11번가가 올해 들어 동영상 커머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물급 회사들 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동영상을 앞세워 지분을 확대하려는 11번가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건데요. 그동안 11번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 등에 밀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 커머스를 선점해 분위기 반전을 꾀해보려는 모습입니다. 2018년 SK플래닛에서 독립할 당시부터 11번가는 이상호 대표 지휘 아래 동영상을 전진 배치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이 일환으로 11번가는 지난해 동영상 구매 후기 서비스 꾹꾹을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등록된 동영상 리뷰가 22만 개를 넘었습니다.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원하는 해시태그, 검색, 추천 등 신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월 신규 등록 동영상 수도 5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11번가는 동영상 리뷰를 올린 구매자들에게 SK페이 포인트 등을 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리뷰를 올리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보상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재미가 무시할 수 없는 인센티브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죠. 11번가는 올해 들어 라이브 커머스까지 시작했는데요. 지난 2월부터 매월 뷰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먹거리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11번가는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해 홈쇼핑과 경쟁한다기보다는 동영상 커머스라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용과 관련해 머리가 아파 본 분들이라면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을 텐데요. 전자신문은 유효기간을 최대 3년 보장하는 단연형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도 발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올해 말부터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공존, 경합하는 혼돈의 인증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짜리 공인인증서는 매년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 때문에 은행 모바일 뱅킹 앱 중심으로 발급됐습니다.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이후에도 기존 유효기간을 인정받습니다. 단연형 공인인증서는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발급되는데요. 개인용은 무료, 기업용은 인증 비용을 할인해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공인인증서는 4,523만 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단연형 공인인증서에 대한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공인인증기관은 자사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가운데 절반이 단연형 공인인증서라고 밝혔습니다. 단연형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이후 이용자와 이용기관에 혼란을 주고 공인인증기관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음에도 서비스별로 요구하는 인증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새 인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도록 인증수단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새 인증서가 뒤섞여 사용되는 상황이 됩니다. 고성능 노트북들이 흔해지면서 소위 게이밍 노트북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흔히 삼성이나 LG를 떠올리는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게이밍 노트북 시장도 같은 양상일까요? 헤럴드 경제는 외산 PC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 시장에 대만의 에이수스, 중국의 레노버 등 중하권 PC 업체들이 게이밍 PC를 앞세워 대반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에만 20여 종이 넘는 신제품을 출시하며 틈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건데요. 국내 PC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게이밍 PC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공략,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만의 글로벌 PC 기업 에이수스는 13일 인텔 10세대 CPU를 탑재한 게이밍 데스크톱 2종과 노트북 6종을 출시했습니다. 에이수스의 게이밍 특화 브랜드 ROG의 신제품입니다. 노트북은 99만 9천원에서 379만 9천원, 데스크톱은 104만 9천원에서 244만 9천원입니다. 올해 들어 3종, 4종의 게이밍 PC를 선보인 데 이어 하반기에도 신제품을 대거 출시합니다. 세계 1위 PC 기업 중국 레노버도 14일 게이밍 PC 브랜드인 리전 5세대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노트북, 데스크톱,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르는데요. 2017년 5종에 불과했던 제품 라인업이 25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대만 PC 기업 에이서 또한 지난달 게이밍 노트북 니트로5를 출시했습니다. 삼성과 LG의 국내 PC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 레노버, HP, 델, 에이서, 애플조차 국내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게이밍 PC에서는 다른데요. 외산 PC 업체들은 게이밍 데스크톱, 노트북 분야를 적극 공략하며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과 LG는 게이밍 모니터에 주력하고 있죠. LG전자는 기대 이상의 제품을 내놓거나 사회 공헌을 하고도 함구하는 바람에 약간의 놀림이나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요. 국민일보는 LG전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게 공기청정기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전자식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 칭찬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전자식 마스크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특허 기술과 노하우로 만들어냈는데요. 앞면에는 교체 가능한 헤파 필터 H13 등급 2개가 장착돼 있어 사용자는 이를 통과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하루에 6시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한 번 필터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마스크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헤파 필터 아래에 달린 초소형 팬이 조절하는데요. 센서가 호흡할 때 발생하는 압력을 감지하고 호흡 인지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팬의 속도가 높아져 들어오는 공기량이 늘어나고 숨을 내쉴 때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LG그룹을 착한 기업이라고 표현하며 칭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LG는 남들 모르게 좋은 일 정말 많이 한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사회 공헌도 본받을 만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한때 사기가 쉽지 않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았었는데요. 이젠 약국에서 파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종료가 됐죠. 서울경제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자 일부 약국이 기존 물량을 반품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정부가 마스크를 한 장당 1,500원에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하자마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판매되는 것입니다. 이날 서울경제가 세종시 약국들을 돌아본 결과 보건용 마스크가 한 장당 2,500원에 판매됐는데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되던 지난주만 하더라도 공식 지정 가격인 1,500원에 판매되던 마스크입니다. 공적 마스크는 마스크 생산업체가 조달청과 일괄 계약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납품업체에 장당 900원에서 1,000원에 공급하면 납품업체는 이를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약국은 400원 남짓 마진을 남기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는데요. 공적 마스크 가격이 1,500원으로 묶이면서 인건비 등 운영비와 세금 부담 등을 감안하면 약국이 실제로 손에 쥐는 마진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죠. 이에 일부 약국들이 공적 마스크 제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필수 방역 물품이라며
생산, 유통, 가격 동향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